국내 언론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빠른 글로벌 해외 이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토픽입니다. 삼성 오스틴 공장과 한국 상장 회사들의 글로벌 리스크 이슈입니다. 오늘 글로벌 기업의 해외 이슈는 미국 오스틴 공장의 삼성전자와 한국 상장 회사인 포스코,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한전 등과 관련된 5개의 글로벌 리스크에 관한 이슈입니다. 오늘 조사된 글로벌 리스크는 아직 어떤 한국의 언론사도 다루지 않은 중요한 이슈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현재의 4배로 확장하고 제조 장비와 유지 보수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자산 유지와 개선에 51억 달러를 투입해 고임금 일자리 2,000개 창출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달에 제출한 문서 내용으로 투자에 대한 몇 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예측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텍사스와 협의점을 찾는다면 올해 2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참조로 삼성 오스틴 공장 프로젝트의 명칭은 프로젝트 실리콘 실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한국 상장 회사들의 리스크에 대해 해외 이슈를 소개합니다. 부정적인 이슈로 기업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슈들이 자이든 타이든 국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글로벌 기업들의 리스크로 이해시켜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의 정전 복구 후에도 가동이 늦어지는 이유는 정전으로 인한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점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NXP와 같은 회사들은 오스틴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반도체 칩을 외국 회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까지 걸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리스크가 곧 미국의 리스크가 되기도 합니다. 텍사스 하원 의원 마이클 맥콜이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반도체 제조 인센티브 및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법안을 추진하고 존 코닌 상원 의원이 바이든에게 중국의 견제를 위해 해외에서의 칩 제조 의존을 방지하는 칩스 법안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 더 중요한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두 번째, 인도의 유력 매체인 더 힌두의 언론 보도입니다. 인도가 노조와 지역 주민의 반대로 비사카파트남 민영화를 통한 포스코 이양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크리스마파트남에 포스코 공장 건설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는 인도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로 포스코가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글로벌 기업이 가지는 리스크라 할 수 있겠네요.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됐다면 한국 경제와 주주들에게 큰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세 번째, 오늘의 이슈입니다. 영국의 소비자 집단인 웨어가 퀄컴 스냅드래곤 칩셋을 탑재한 삼성과 애플 스마트폰을 상대로 6억 3,300만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최종 목표는 퀄컴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입니다. 웨어는 150만 명이 가입된 단체로 회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동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과장된 특허 수수료를 삼성과 애플에 부과했으며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구입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해 24에서 42억 달러를 반환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총 금액은 4억 2,250만 파운드로 한화로 약 6,600억 규모입니다. 퀄컴이 피해자인지 삼성이 피해자인지 헷갈리는 글로벌 기업 리스크이네요. 네 번째 글로벌 기업 이슈입니다. 다낭 꽝나이 고속도로 건설에 A1과 A4 패키지 롯데건설, A5 패키지 포스코건설 등에 관여한 베트남 공무원들이 건설공사 규정 위반으로 무더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관련된 뉴스를 디스클로저에서 최초로 전해드렸었습니다. 공안부 수사경찰청은 베트남 고속도로개발투자공사 2명의 부국장과 다른 34명의 부국장이 베트남 형법 제224조에 명시된 건설공사 투자에 대한 규제 위반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길이 139.2km,
고속도로 공사의 총 투자 자본은 약 34.5조 동입니다. 기소의 핵심은 건설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후 도로공사에 참여시키면서 부실 공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베트남 공무원들이 비리의 무더기로 연루되었고 이를 기소한 사건입니다. 특히 공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낭 꽝능하이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건설 조직, 건설 감독, 검사 및 수락 과정, 투자자, 계약자 건설, 감독 컨설팅 및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건설에 관한 법률, 승인된 기술 표준, 프로젝트 설계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4대 은행인 노르디아 은행이 한전과 미쓰비시의 베트남 붕앙2 석탄 화력 발전소의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삼성물산, 한전은 투자자들의 압력에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석탄 에너지에 대한 환경 문제가 해외에서 첨예하게 갈등하는 글로벌 기업의 리스크네요. 한국 상장 회사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의 밀렵 보호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크루거 공원이 연중 무휴 24시간 스트리밍 영상에 와일드라이프 와치를 통해 서비스하며 가상 레이저로 초대합니다. 현대차가 토요타를 제치고 호주에서 첫 수소차를 등록했습니다. 2월에 넥소 20대를 판매했습니다. 기아차가 마힌드라를 제치고 인도에서 네 번째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스즈키 1위, 현대차 2위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포스코 베트남 제품에 관세 7.42%를 부과합니다. 다른 베트남 철강업체엔 33.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스라엘의 IAI, 한국의 KAI와 한국군이 무인 발사 시스템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제 정세 및 세계 증시입니다. 영국이 코로나의 재정 지원에 4,700억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공공재정의 회복을 위해 법인세 25%를 인상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의 급등으로 일부 헤지펀드들의 2월 수익률이 하락했고 고객들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하락장에서 줌 비디오 주식 25만 5,261주를 9,50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게리 젠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암호화폐의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엔트그룹이 IPO 취소를 한 후에 주식으로 직원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 4월 단기 유동성의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압력으로 주가가 급등한 로켓컴퍼니스의 주가가 31.7%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주식 가치가 20억 4천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주가의 하락에 돈 버는 세력들, 공매도 1위는 테슬라 주식입니다. 해외 글로벌 기업 이슈입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애플의 자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테슬라가 일본에서 모델 3의 가격을 24% 파격적으로 할인했습니다. 미국보다 가격 변동 폭이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EV 시장의 본거지라서 거의 뚫을 수 없다고 내다봤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인도네시아를 버리고 인도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공개 협약을 유출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테슬라의 상하이 기가 팩토리 확장설이 솔솔 나타납니다. 상하이 토지 거래시장의 공식 사이트에 테슬라 공장 옆에 토지 46만 1142.4제곱미터의 신에너지 자동차용으로 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이존 모터스가 미국 일리노이주의 블링브록의 상용체용 연료 전지의 멤브레인
전극 조립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독일 바이로이트대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유리 멤브레인의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바이엘은 연구재단이 3년간 37만 5천 유로를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앤디 제시 차기 아마존 CEO가 미국 펜타곤과 협력하여 킬러 드론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아마존이 계산대가 없는 AI 점포인 아마존고를 영국에 진출시킬 계획입니다. 최대 30개 지점을 오픈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우버가 포스트메이츠 X 사업부를 분할해 독립회사인 사브로보틱스를 설립했습니다. 보잉이 호주 아웃백에서 파일럿이 없는 전투 제트기를 테스트했습니다. 일본의 억만장자인 마에자와 유사코가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을 타고 달을 비행할 대중 8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오늘의 사건 사고입니다. GM이 반도체의 부족으로 생산 감축을 연장했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생산 감축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보잉이 에어버스의 최신 네로우 바디 여객기인 A321XLR의 설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연료 탱크가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빈 팔러가 미국 시민들의 의회 습격 사건 이후에 서비스를 중단시킨 아마존을 상대로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X가 호주 멜버른에서 사용자의 호주머니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